예, 김현정의 뉴스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 여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확정됐죠. 바로 박영선 후보. 당의 최종 후보로는 선택이 됐습니다만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와 1차 단일화가 남아있고요. 또 어제 의원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박영선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마주치셨어요? 네. 두 분 무슨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수고 많다고. 조금 서먹하진 않으셨어요? 뭐 옛날에도 자주 마주치던 사이니까요. 네, 조금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경원 후보가 네. 두 분이 처음 초창기에 만났던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하셨어요. 17대 국회에서 두 분이 토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정치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이번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러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한 번 하고 정말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그 당시에 BBK 때문에 검찰이 저를 기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운명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만하시려고 그랬구나. 저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2008년도 18대 예. 민주당 마지막 공천자예요. 그러니까 3월 22일 날 공천받고 3월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예. 3월 23일이 부활절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왜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왜? 지금 아니, 보면은 뭐 정치 너무 잘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검찰이 그 네. BBK와 관련해서 네.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뭐 출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상황까지 몰고 가고 그래서 검찰하고 싸워야지 제가 무슨 국회의원 출마를 또 합니까? 당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냥 돌아가서 내가 맘 편히 살 걸 괜히 그랬어. 어떠세요? 그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때 김원기 네. 국회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 이 사람아 그럴수록 출마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진실이 밝혀지지 이렇게 저한테 아주 크게 난무하셨습니다. 당장 출마해라. 네. 무슨 소리냐? 네. 후회는 없으세요? 이 길을 온 거.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표정을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진짜 만감이 다 교차하는 네. 그 묘한 표정.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요. 가족들이. 네. 그렇죠. 네. 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쨌든 네. 최종 득표율 69.6%, 그러니까 30.4%를 얻은 우상호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차이로 크게 압승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더불어 우상호 후보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 전합니다. 어젯밤에 둘이 만나서 저녁 먹고 그러셨어요.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우상호 후보? 나 괜찮아. 뭐 이렇게 스타일이 네, 워낙 그런데 소탈하시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있을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고 아이고. 오히려 저한테 예. 아이 필승해야지 필승 이러면서 그분이 대인배시네요. 우상호 의원님. 잘 돕기로 이렇게 어제 저녁 드셨군요. 네, 저한테 뭐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무슨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자,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후보는 정리가 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로 압승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권의 단일화라는 이 문제가 좀 더 생각보다 크게 지금 불거진 느낌이에요. 뭐냐면 3월 8일, 즉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쉽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는 3월 8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가게 되면 의원직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의원직까지 던져가면서 계속 완주를 하시겠느냐. 아마 그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진 사람은 의원직 유지하고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진애 의원이 그게 웬 말이냐. 나는 의원직 사퇴하고 좀 시간 넉넉히 가지고 단일화 과정을 제대로 밟겠다. 토론할 거 다 하고 제대로 단일화 과정 밟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김진애 의원님 다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애 의원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예. 그 당시에도 뭐 당에서 당의 입장이 서로 있으니까 당에서 얘기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단일화 문제는 당에서 하는 걸로 저도 당에다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네, 아, 그 통화를 언제 하신 거예요?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습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 의원직 사퇴 전이잖아요, 김진애 의원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는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일단 배수진을 친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당에서도 아마 그 의원직 사퇴하시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물론 당에 지금 일임을 했으니까 이제 당에서 정해지는 걸 후보님은 따르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스탠딩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두세 번 이상 여러 번의 토론이 자유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최종 결정은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토론 배심원 투표까지 3대 3대 3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는 그 스탠딩 토론 뭐 그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스탠딩 맞습니다. 토론 하죠. 뭐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룰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후보하고 저녁 먹다가도요. 네. 제가 저희 당에 6만 명을 추출해서 만 몇 분이 하는 그 여론조사 방식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우상호 후보한테 예.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모르셨어요? 그때 우상호 후보가 가슴을 치면서 아니 내가 이런 그것도 모르고 했냐고? 원래 숫자 쪽에 좀 약하세요? 아니 제가 이 룰에는 별로 룰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신경 그러니까 안 써서. 저는 솔직히 그 룰에 저 우상호 후보가 예. 그 우리 변재일 위원장님이 예. 발표를 하시는데 먼저 저한테 그 현장에서 악수를 청하면서 음. 내가 졌어. 그러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예. 저는 그때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우상호 후보가 제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곤란한 질문 피해 가시려고 아니, 이러시는 아니. 거 아닌가 싶은데. 우상호 후보한테 한번 예. 실질적으로 전화해서 아. 물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씀은 네. 신경 안 써도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도 어쨌든 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보다는요. 네.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 단일화했을 때도 저는 맞습니다. 룰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도요? 모든 걸 다 일임했고요. 아. 뭐 예를 들면 당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지는데 이거 괜찮냐고 뭐 3번씩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때 난 사실 관심 없었고 그리고 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신경 안 쓰고 맘대로 하라고 네? 했다가. 막 관심 없고 나는 지금 BBK 때문에 검찰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룰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고 나는 따르겠다는 입장이시고 일단 스탠딩 토론 자유롭게 하자. 이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말씀. 네. 뭐 3대 3대 3이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스탠딩 토론, 자유 토론 여러 번도 괜찮으세요? 그것도 아마 당에서 음. 다 저는 정할 거다. 그리고 저는 당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 공약이 21분 컴팩트 도시 그리고 수직 정원 이런 것들인데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진애 후보도 그렇고 조금 전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희망 고문이다. 김진애 후보는 SF 영화 같다. 그러셨고 아까 전에 나경원 후보는 좀 국민을 시민을 현혹하는 것 같다. 세 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 수직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을 공원을 옆으로 퍼뜨리는 것이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인간의 자연의 파괴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생태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아마
모든 분이 동의할 것이고요. 수직 정원은 도시에 자연을 입히는 것이고요. 도시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래 뭐 지하철 철길 그런 거 위에다가 그렇습니다. 정원 만들자는 말씀이신 뭐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런데 이런 도시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도 있고요. 네.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또 뭐 워싱턴 DC 바로 건너편에 아마존 제2 본사도 수직 정원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또 2050년 파리의 계획의 테마가 바로 수직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분 도시 이달고 시장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선풍적인 어떤 도시의 흐름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파리를 같은 흐름으로 가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바로 뉴욕 올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네. 여기 역시 15분 도시 뉴욕입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박영선 후보께서는 여의도에다가 21분 도시 말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은요. 예. 거기에 그 버려진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네. 양쪽에 차선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공원 같은 거죠. 가로공원 같이 버려져 있는데 이 가로공원을 저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 네. 와라, 공장 와라, 뭐 저기 기업 와라 하면 다 올까요? 거기 모일까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예. 서울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예. 또 판교나 등등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전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심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니면 회사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뒷골목이 있는 동네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 그래서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에 그 일터를 만들어주면 이사 가겠다고 저한테 신청한 회사만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을 때 네네. 그 밀집된 낡은 중소기업 공장지대를 바꿀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린 스타트업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기업 재배치를 위한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서울을 21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것이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로 강서의 마곡지구가 바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곳이 LG가 그 R&D 센터가 들어가고 코오롱이 그쪽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완전히 거기 가면 별천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서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공원 만들 수 산책길이 있다. 있고 문화가 포함되지 있고 않다. 네. 그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이미 지금 서울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대표 공약에 대한 지금 질문을 좀 드렸고 나경원 후보는 달나라 시장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달나라 시장 그 행복론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거 아마 중의적인 의미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달문 뭐 이것과 엮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나경원 후보의 그 워딩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차를 둬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네. 그 본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뭐 오세훈, 조훈이 이런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분과 붙어야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뭐 나은 상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쉬운 상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네.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뭐 이 질문에 네. 답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네. 이 질문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그 일부의 뉴스연구소 쭉 주제들을 듣다가 이거는 박영선 후보께 한번 2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중수청이요. 지금 뭐 선거 네. 때문에 정신은 없으시겠지만 뭐 법사위 출신이시고 워낙 관심 많으신 분야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조직으로 기소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두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중수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맞죠.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어떤 단계적인 시간적인 지금 싸움인데요.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원칙이 깃발이 거긴 맞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찾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아니 근데 이제 중대 범죄들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대 범죄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또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하는 게 훨씬 거악을 잡는 데는 유리하다는 게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대화한 지 조금 됐는데 예.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그 좋습니다. 여쭤보고 그 의미를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예. 했을 때는 예. 이렇게 독립된 미국의 FBI와 같은 그 수사청을 따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여야가 굉장히 의견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신환 간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견 접근을 했다는 것은 네. 야당도 네. 그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의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야당에서 오히려 더 그것을 더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네. 공수처 대신 수사청을 얘기했던 거다. 그때는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당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그때 이제 검사의 나왔던 생각은 어땠던 걸로 기억나세요? 그때 나왔던 이슈가 이 수사의 문제가 그 경찰의 그 자치 경찰을 그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사를 경찰에게 다 줬을 경우에 너무 여기에 힘이 몰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에서 그것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기억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은 그쪽 방향 맞다고 보시고, 다만 속도는 조금 조절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뭐든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러나 제가 상황을 좀 더 이것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이제 예비 후보 아니고 후보 이렇게 후보입니다. 후보가 네. 되셨습니다. 네. 공통 질문입니다. 박영선에게 서울이란? 제가 경남 창녕 낙동강변에서 태어나서 도를 넘기고 엄마의 등에 업혀서 서울 땅을 처음 밟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서울은 엄마의 등과 같은 곳이 아닐까. 때론 기대고 싶고, 때론 편하게 눕고 싶고, 또 때로는 그 기대서 꿈을 꾸고 싶은 곳.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왔을 때 어머니의 꿈도 같이 등에 업혀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서울, 그런 서울을 꼭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또 인터뷰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기회가 또 있으리라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